안녕하세요. 상담심리대학원 합격 가이드북. 상담심리대학원 선정에서부터 서류 준비, 면접 대비 공부 방법까지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을 합격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나 지식이나 그 다음에 경험들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상담심리대학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시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쪽 필드에서 이제 인정받는 자격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그래서 줄여서 한상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상심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상담학회, 그래서 줄여서 이제 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전문 상담사, 이렇게 상담심리사와 전문 상담사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이 유일하게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 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학회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 학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이제 뭐 수련이나 뭐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학회 두 학회에 이제 일단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이제 시험 보려면 이 정회원이 돼야 되는데 정회원이 되려면 최소 석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석사 학위. 그죠? 그럼 상담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쵸? 대학원생이 돼야 되겠죠. 그쵸? 이 상담 관련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해야 석사 학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야만 이 두 학회에 가입이 되고 또 상담사가 되기 위한 이런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알아보겠죠. 그래서 대학원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학원들이 있어요.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대학원. 그렇죠, 많죠. 알아보다 보면 이것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그런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일반 대학원, 그렇죠? 일반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얘는 뭔가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가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충분한 배경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고도의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연구하다 보면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연구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영어 시험 성적까지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고사양의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내야지 이 일반 대학원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거쳐서 뭐 교수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겠다든지 아니면 심리학 관련된 이쪽 분야의 연구자가 되겠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전문 대학원. 전문 대학원의 목적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 이게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뭐죠? 전문 상담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술적인 것도 물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서 진짜 상담사가 돼서 할 수 있는 공부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해주는 그런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 대학원들은 찾아보면 대학교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또 설명을 보면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직업인이라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자, 직업인은 낮에 일하죠. 그래서 특수대학원들은 보통 밤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특수대학원은 이런 심리학과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야간에 비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특수대학원을 열어서 그때 계셨던 교수님들이 그대로 이제 뭔가 강의도 하시면서 이렇게 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교육대학원입니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서 만든 이제 대학원인데요. 교사들이 뭔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시는데 그때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교육대학원입니다. 근데 이 교육대학원은 또 다른 방편으로도 쓰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부 때 이제 교직 기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 쪽 심리학 쪽에서는
이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쪽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물론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은, 선생님이신 분들도 물론 이제 뭐 상담교사가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상담교사가 되려고 다른 것을 뭐 하시다가 이제 상담교사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교육대학원을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이 상담교사 자격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교육대학원, 이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교육대학원을 들어갈 때 꼭 뭐를 해야 되냐? 심리학 전공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 이게 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부 때 이 심리학 학사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 학점은행제. 자, 학점은행제에서 심리학을 따로 이제 전공을 하셔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후에 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을 갈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교 이름, 수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맨날 이야기할 때 스카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학교 이름값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주로 이제 연구하는 그런 대학원들 연구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2번은 이제 일반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그다음에 그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 그쪽으로 그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 그 대학교의 그 연구실로 이제 우리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제 어떤 수업의 질, 기타 제반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인프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련을 제공하는지. 우리가 이제 우리 상담사 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련을 이제 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이런 수련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유하고 있는 학교인지. 이거 어떤 학교는 이제 뭐 네가 알아서 나가서 돈 주고 잘 찾아봐라 뭐 이런 대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 있는 대학원에 가면 이왕이면 뭐 그 대학원에 있는 인프라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담사로 가는 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미나 같은 거, 방학 중에 비교과 강좌를 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거기 학교 다니는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인맥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우리가 대학원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학교 위치, 뭐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야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낮에는 일하고 아니면 이제 밤에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수업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뭐 이런 거. 등록금은 얼마나 비싼지. 장학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등록금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고려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대학원들은 보통 심리학과나 이런 상담학과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대부분은 다 일반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는 다 있고 서강대, 그 다음에 뭐 광운대, 아주대, 뭐 가톨릭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원 이쪽은 이제 서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그 다음에 이름이 길죠.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그래서 여기 뭐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제 사실 대학교는 없고 이제 대학원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문 대학원 학교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대학원에는 뭐 서강대, 중앙대, 인하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양대 이렇게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어놨습니다. 교육대학원은
이건 2급 상담사, 상담 교사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대학원은 이제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숙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인하대. 여기도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교육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이 상담교사가 되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2급을 이제 발행해주는 학교와 1급을 발행해주는 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전문 상담교사 교육대학원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교육부에 해당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 상담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대학원 목록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보시고 내가 가야 될 곳, 그렇죠? 아까 고려의 사항들을 다 고려해 보신 다음에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렇게 오늘 강의는 요렇게 마치고요. 다음이 이어서 계속 이제 연재 강의를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정리한 전자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